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간만에 한국의 전기차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은 해봤는데요.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전기차 택시가 판매가 급감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택시를 저는 타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타본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꽤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한국의 전기차 상황, 자, 택시를 중심으로 자, 같이 보시죠. 전기차 택시 판매량은 2022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었습니다. 22년 피크인데요. 15,134대, 24년에 5,881대만 팔렸죠. 그래서 23년 대비 53.1%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수치상으로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22년에 너무 팔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요. 택시는 연간 3만에서 4만 대 정도 신차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택시 시장에서 1만 대 이상이 전기차로 팔렸다는 것은 2년 전만 해도 엄청난 시사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택시에서 전기 택시의 침투율이 최대 30%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국의 전기차 침투율과 비교해보면 택시 시장에서의 전기차 침투율은 엄청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시 전기차가 일반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꽤 컸다라는 거죠. 사실 택시 운전사들이 전기차를 몰면서 여러가지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걸로 봅니다. 22년 8월 기사인데요. 이때 전기차 피크가 나온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택시업계 전기차 확대가 가속화되던 시기인데 지난달까지 총 7,000대의 전기택시가 신규 등록되었고 개인 택시 기준으로 보면 10대 중 9대가 전기차인 걸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비중이 86.8%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의 전기차 선호가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법인 택시는 975대에 그쳤는데 거의 미미하죠. 22년에 새로 등록한 개인 택시는 대부분이 전기차 선호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유는 당연히 내연 기간 대비 연료비가 상당히 적고 유지 보수비도 이제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두 개는 아직도 괜찮습니다. 개인 택시가 전기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기 비용이고 특히 완속 충전을 해야지 전기 비용이 더 낮아지죠. 그리고 집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개인 택시 운전자들은 당연히 전기차로 넘어올 거고요. 그렇지 않다더라도 집밥을 먹일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기 비용이 엄청난 메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가격도 중요합니다. 택시 운전사들이 차량 가격보다 운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고장에 따른 부품 가격, 수리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외에는 크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승차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택시는 현대스러운 승차감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승객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회생제동이 문제가 되는데 전기차 특유의 울컥거림이 있습니다. 이건 운전해보면 아는데요.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택시 경우는 긴 시간을 운행하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거든요. 워낙 오랫동안 내연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택시의 승차감은 원래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가 더해지면서 순간순간 울컥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승차감이 왜 이렇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행거리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차는 좀 중요한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쉴 때 충전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지 않고 24시간 전기차를 돌리는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리는 200km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시내 운전하는 개인 택시 경우에는 200km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 택시 판매에 급감했다고 했죠.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사화된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실 이 청라 벤츠 화재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소위 말하는 레가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 청라벤츠 사건 이후 꽤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해결하기가 꽤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택시에 승차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일부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일부 택시 기사들이 전기차 조작에 적응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회생제동 기능이 문제가 아니고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사실 할 수는 있지만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온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내리면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전기차를 아예 타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택시 운전사들 입장에서는 영업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현대차가 LPG 택시 판매를 또 증가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현대차에서는 어쩔 수 없죠. 자,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자, 이런 현상이 겹쳤기 때문에 전기차 택시 판매량이 이제 급감하게 된 거죠. 자, 이건 한동안 지속될 걸로 봅니다. 사실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22년 피크를 치고 16만 4천 대죠. 자,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22년 16만, 24년에 14만 6천 대까지 급감했습니다. 자, 한국의 전기차 판매는 감소 중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상세한 데이터를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 부분, 우리가 타는 차들 말하죠. 영업용이 아니고, 자, 이건 22년 12만 3천, 23년부터 좀 줄었는데요. 4년에는 12만 대로 다시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차량 승용차 부분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줄지 않다는 거죠. 청라 사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는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죠. 이런 청라 문제하고 택시 문제만 없었다고 하면 더 늘어났을 거로 봅니다. 여기 이제 뒤에 줄지 않는 전기차도 사실 있는데, 여기 기사에는 승용차 부분의 보급이 증가한 데는 EV3, 캐스퍼 등 가성비 차량이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화물 4만 3천 대에서 2만 대로 줄었죠. 여기에선 전기차 1톤 트럭 보급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LPG가 다시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현대차의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전기차 보급은 현대차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톤 전기차 판매를 보면 전기차 대비 LPG가 5배 이상 많이 팔립니다. 현재는 점유율이 84.5%가 LPG 1톤 트럭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 1톤 트럭 같은 경우 문제가 배터리 용량이 너무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았던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걸 개선하는 버전을 현대가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LPG로 전환한 겁니다. 자, 여기 기사 보면 한국에서 가라앉은 테슬라 판매량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제가 붙인 건데요. 21년과 22년 사이에 테슬라 판매량이 다소 떨어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후 24년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약간 특이하죠. 22년에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테슬라 판매량은 줄었고, 이후에 전기차 판매량은 줄었는데 테슬라 판매량은 5배 이상 증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는 모델 Y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시점 한국의 전기차는 테슬라가 주도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회생제동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봤는데요.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저는 수동운전, 자동운전, 오랫동안 수동운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부산에 오래 있었고, 부산에서 운전하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고, 저의 차를 타는 사람들의 승차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운전자입니다. 수동운전을 해보면 기아 변속 때 이렇게 울렁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이 훨씬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모델 Y 같은 경우 조금 높잖아요. 차량의 높이도 높기 때문에, 여기 보면 테슬라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돼 있죠. 이게 회생제동하고 한 게 있는데, 이런 방식을 썼을 때 처음에는 적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적응한 운전자의 차를 타보면 전혀 울렁거림이 없거든요. 적응의 문제입니다. 테슬라 원페달 드라이빙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존 운전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올해 다양한 운전도 해보고 대형 트럭 운전도 해봤었습니다. 결코 적응의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한국은 지금 전기차에 적응 중이다라고 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가 라는 건데, 택시 운전사들이 적응할 것인가. 자, 나이 많은 운전자들은 변화하기 쉽지 않는데요. 운전 버릇이 문제죠. 갑자기 과거 버릇이 울컥하고 나오면 탑승자들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전기차를 많이 타게 되면 전기차의 이미지가 계속 나빠지게 되는 거죠. 현재 택시 운전사들의 나이도 고령이 대부분 많습니다. 결국 은퇴하게 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로봇 택시가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게 막 겹치죠,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것도 서서히 적응할 거라고 봅니다. 운전자도 적응하고 타는 사람도 적응할 걸로 봅니다. 자, 전기차 회생제동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자동차 기업들, 현대 이런 데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맞춰지겠죠. 전기차도 기존 현대차 승차감으로 조정이 될 거로 봅니다. 자, 수년간 누적된 운전 버릇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청라벤츠 사건은 진짜 강한 임팩트였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차 화재가 나면 바로 자동으로 옮기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지금 기술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건 스마트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서 해결될 걸로 보는데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전기차 판매 상승은 결국 테슬라의 영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대는 생각이 너무 많고 전기차를 강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중국, 유럽처럼 도심에 내연차 진입이 금지되는 이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법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테슬라 투자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투자도 하고 테슬라 차도 구매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영상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올해 나올 테슬라 저가 차량이 나오면 판매가 폭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플러스 여기에서 테슬라가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한국형 전기차에 대해서 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렇게 되면 전기차 선호도가 더 높이게 되겠죠. 이때 한국에서 전기차 확대가 더 커질 걸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도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BYD 변수도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BYD가 택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개인 택시가 아니고 법인 택시라고 합니다. BYD가 한국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것인가, 한국형 전기차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우선 한국은 전기차에 적응 중인 상황입니다. 잠깐 제가 강의 소개하겠는데요. 최근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지만 강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중점적으로 한 2시간, 1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산업별로, 최근에 전고체도 했었고 로봇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전고체 핵심 기업에 대해서 기업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강의가 있으니 여기 게시판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